해경군 김씨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다라고 지목되는 등 해경군 김씨와 관련해서 이 지사의 불리한 단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도 서서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는 해경군 김씨와 동일한 아이디의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요.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남긴 댓글들이 또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아이디가 이 지사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이니셜 조합인 건 알겠는데 이 송 이어링스라고 닉네임이 돼 있다고 그래요. 송 이어링스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일단 저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일단 예전에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그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업을 네. 하려고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사진을 붙인 곳에 그 귀걸이를 하고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걸 약간 비꼬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아이디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그 이재명 지사와 부인과 관련된 계정을 추적하는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가 송 이어링스 이렇게 쓰고 그것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아이디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LJM과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KHK 이것을 조합하고 이재명 지사의 생년과 생월 63년 10월 이것을 조합해서 만든 아이디들 여러 것에서 댓글이 한 2,000개 가까이가 작성됐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요, 지금 네티즌들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예, 공식 수사기관, 경찰이 밝혀냈다기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네티즌들이 참 많은 부분들을 잡아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디와 닉네임이 포털에 남긴 댓글이 무려 1955건입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거나 또는 타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이었죠, 김태호 변호사님? 그렇죠. 보시면 속 이어링스라는 닉네임이 남긴 계열을 볼게요. 이재명 지사 화목한 집안은 무슨 문제냐. 이재명 지사의 형과의 어떤 다툼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그쯤에 저런 댓글 올라온 것 같고 김혜경 씨의 외모를 좀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요. 일단 밑에 보시면 전해철 같은 거 칭찬. 저거는 이제 전해철 의원이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라이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 아이디 댓글들을 보면 유독 이재명 지사에게 우호적이고 그 이재명 지사와 정치적으로 대척점 있는 사람들한테 비판적인 댓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 좀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의혹을 제기한 측은요, 단순히 해경군 김 씨와 글 내용과 아이디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어링스라는 사람이 쓴 댓글은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이 보면 해경군 김 씨가 쓴 트위터에 쓴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유사점이 뭐냐면은 이 계정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KHK 이 계정도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계정 폭발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데요. 그 계정 폭발을 하게 된 때가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이 폭발을 하게 된 때와 또 비슷합니다. 네. 이게 휴대폰 번호를 보면 이제 010 빼고 네. 8자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8자리 중에 맨 앞자리하고 맨 뒷자리가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그러니까 해경군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계정이 탈퇴 처리가 됐고 등록된 휴대전화도 비슷하다. 번호가 비슷하다, 뒷자리가. 라는 주장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거는 공식 확인된 게 아니고 의혹 수준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메일 아이디가요. 뒤에 끝번호가 631000 이렇게 6자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63년생이고요. 아. 10월인데 생일이 정확치 않다고 본인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티즌 수사대,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에서 631000 이것은 이재명 지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숫자를 가지고 아이디를 전부 추적을 해보니까 네. 네이버 아이디에 김혜경, 이재명 두 사람의 이니셜을 나란히 쓴 것 같은
그런 알파벳의 조합에 이 숫자 6자리가 붙여진 또 그런 아이디가 있었는데 네. 이 아이디로 쓴 글들이 해경궁 김씨가 썼던 글과 굉장히 유사하다. 내용이 다 비슷하다. 네, 그래서 아하, 알겠습니다.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김태호 변호사님, 예. 어제 이재명 지사가 내 아내가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이 장모님 생일잔치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단 하루 만에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이 됐다고요? 지금 보시면 저 사진, 그러니까 네. 저 사진 이제 시간이 설정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설정될 때, 그 시간대, 저 사진에 찍은 시간에 트위터 글이 올라왔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진 찍고 있어서 트위터 글을 쓸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티즌들이 이제 한 얘기는 뭐냐면, 저기 보면 트위터가 미국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나온 시간, 트위터에 나온 시간들이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간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미국에서 누군가 사진을 올렸다? 그러니까 글쎄 뭐 하여튼 저 네티즌들의 주장은 저 시간이 한국 시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국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저 사진 찍을 시간에 글을 올릴 수 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반박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네티즌 주장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누가 올렸든 안 올렸든 간에 예. 그거를 김혜경 씨가 올린 글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에는 맞지 않은 그러니까 증거다. 저게 미국 시간이라서 김영건 씨가 무조건 올렸다는 건 아닌데 네. 동일한 시간 저 사진을 찍는 시간과 글을 올라오는 시간이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아하. 틀렸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일부 네티즌이 주장을 한 겁니다. 복잡하군요. 자, 또 해경궁 김씨, 해경궁 김씨는 본인은 서울 토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 토박이라고. 그런데 이마저도 반박을 됐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이 한 4만 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의 문체가 다른 것도 그렇죠. 여러 개가 많이 보이고 이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들도 보이고 지금 똑같은 거기에 글이 올라왔는데 한 글은 해경궁 김 씨는 대대로 이제 나는 서울에서 살았다. 나는 서울 토박이다.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온 것도 네. 있는 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봐라. 서울 토박이고 김혜경 씨는 성남인데 안 맞지 않느냐. 네.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또 다른 네티즌들이 막 찾다 보니까 다른 글에서는 성남에서 30년 살았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성남 시민이다. 이런 글도. 네. 이거 본다면 이거 바로 이거 김혜경 씨의 유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하나하나 파편적으로만 사실에만 주목해서 보면 전체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서로 양측은 남부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전체를 종합해서 숲을 봐야 되는 건데 일단 경찰이 얘기한 건 사실은 우리가 숲을 보니까 이건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지난번에 경찰이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나오는 것은 서로 사실과 사실이 이제 맞붙는 그런 것이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이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죠. 이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김혜경 씨가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제출 또는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이미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4월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왔었죠. 정기를 지켰고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그랬을 텐데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여기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통 전화기를 골라내서 번호를 바꾼다 그럴 때 번호만 통신사에 얘기해서 바꾸면 되지 전화기까지 바꾸는 경우는 낡은 경우 빼고는 또는 고장나거나 부서진 경우 빼고는 없거든요.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김혜경 씨 휴대전화가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자, 보실까요? 이 지사가 2년 전에 한 강연에서 했던 말이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 싹 다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이해하지만 전화기를 바꾸는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와 지금 이 부분. 첫 번째 건 안 궁금하고요. 두 번째 건 궁금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네. 사람에 따라서 전화번호 바꾸는데 기계도 바꾸는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새 기계 사고 싶었나 보죠. 뭐. 그러니까 그건 뭐 바꿀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치는데 문제는 두 번째 건 제가 왜 궁금하다면 제가 이거 한 탑10에서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전화기입니다. 지금 저 보세요. 시국 강연을 했던 얘기 보세요.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사실이 딱 다 무슨 얘기예요. 이 전화기 제일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동선이 다 나타냈으니까 본인의 어떤 잘못된 거 여기 이제 여기니까 다 수사기관 들어가면 야 이거 내가 모든 게 다 털릴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증거도 이 휴대전화에 들어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모든 것도 휴대전화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저 번호만 바꾸든 아니면 뭐 전화기만 또 바꾸든 간에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증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혜경 씨가 저게 주의정 주인이 아니라면 그 아이폰 보면 다 나온다고요. 흔적이. 그렇죠. 지휘자 포렌식을 복원하면. 그것만 내놓으면 그것만 복원해서 거기서 아무 흔적도 없다고 하면 김혜경 씨하고 저 이재명 지사는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건데 네. 그 전화기를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네. 내놓지 않는다? 전 그게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네네. 네, 최근 들어 갈수록 검경의 주요 수사 사건을 보면은 이 휴대전화라는 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담긴 문자, 녹음 전부 다 복원이 돼요. 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복원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지웠다고 해도 전부 다 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 결국 유죄가 입증된 게 계속 그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전화를 전부 복귀해서 됐거든요. 네. 그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압수수색 영장에는 신체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바로 이 휴대전화 때문인데 네. 기기가 바뀌어도 그래서 폐기하진 않죠. 왜? 중고시장에 만약에 내놓은 경우 모두 다 복귀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중고시장에 내놨거나 폐기하거나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가 경찰 간부 2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바로 내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효준 기자, 아니 얼마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만류를 해서 경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다시 또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수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관련해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고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만류를 했었죠.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4명이었는데 이번엔 2명에 대해서 경찰서장과 관련 수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식당 이런 업자로부터 돈 받은 정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배우 스캔들에 이어서 해경군 김씨 사건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까지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지사가 밀리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경찰이 이 정도까지 이제 결론을 내렸으면은 네. 그만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나중에 무죄가 될 경우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텐데 지금 뭐 이미 이제 이거는 판이 정리가 된 건데 네.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극복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이제 박해를 받는 차기 주자로서 이 자리를 매김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권력하고 대립각을 세우겠죠. 자, 이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박해를 받는 차기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얼마 전에 저희 탑10에서도 소개했던 내용. 정치인은 두들겨 맞을수록 그 존재감이 커진다라는 법칙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맞으면 크기 전에 죽어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차기 주자가 현재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 필연적인 겁니다. 네. 항상 그래왔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기본적으로 친문 직계는 아니니까. 네.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 향후 행보에 대해서 유심히 보니까 저는 이제 정두원 전 의원하고 말씀하고 이제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데 지금까지 발언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경찰과 각을 세웁니다. 네.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하고 각을 세워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청와대와는 아직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청와대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서 납작 엎드릴 거냐?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강하게 나와서 청와대와 완전히 갈라져서 나만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완전히 이제 그 비문 주자로서 발돋움 해볼까 뭐 이 생각을 할지 저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섰다고 보는데 저보고 하나 베팅하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이제까지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갈라선다. 아예 갈라서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나는 어차피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보면 아예 갈라져서 나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나도 손가락 혁명국이라 불리우는 지지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휴일을 도모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이게 단순히 어떤 정책적인 대결이나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했던 이 부분들은 네.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여권 지지자가 친문이든 비문이든 간에 도저히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 뭐 비문이야 뭐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국 진보 진영 내에서 표를 얻어야 본선에 나올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게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자, 아무리 각을 세운다 하더라도. 네. 자,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요, 스스로를 저열한 정치 공세의 희생자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상대 쪽을 그들, 저들이라면서 지칭을 하고 있죠.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조수진 부장. 네. 이 지사의 해경궁 김씨 사건에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한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전관 특혜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태영 변호사라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네. 선임을 했는데요. 이태영 변호사는 수원지검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검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수원지검 관할이기 때문에 수원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이태영 변호사를 영입한 거 아닌가? 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관측이죠. 네, 관측일 뿐입니다. 네. 이태영 변호사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네. 이 경주이시로 같은 집안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재명 인척 관계라고 할수 지사가 있군요. 조카뻘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8월부터 지금 사건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번 그 성남지청에 토요일 날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네. 그런데 왜 토요일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비판적인 자세를 좀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왜냐하면 토요일은요. 일요일 날 신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신문 기자들은 출근을 원래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검사들이나 수사관이라든지 모든 그 검찰 직원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토요일은 쉬는 날로 지금 돼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겠다라는 그런 보석인데 네, 근데 그게 그것을 불법은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거 뭐- 용인한 거 네. 아니냐. 경찰도 주중에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당당해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김태희 변호사님, 네. 변호사를 누구를 인척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문제 삼을 필요. 그렇죠.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고 법적 수사를 받아야 돼.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관 변호사가 아니라 검찰총장 변호사도 뭐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저희가 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야기인데, 이유종 기자, 최근에 한 인터넷 매체에
캠핑을 준비해서 떠나는 안희정 지사의 모습이 포착이 됐군요. 네, 모습 차림새가 일단 캠핑 떠나는 사람의 차림새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패딩 점퍼를 입고 있고요. 양손에는 등산 장비 같은 캠핑 용품 같은 것을 실제로 캠핑 용품 전문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모자도 쓰고 직접 차량을 이렇게 준중형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안전지사는 사실 경기도 인근의 한 야산에서 컨테이너에서 거주해 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지난 8월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번에도 좀 찾아는 냈지만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있는 항소심 여기 판결이 29일에 남았는데 거기에는 모습을 양보를 입고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안희정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인물들인데 모두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했습니다. 자, 민주당 차기 대선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좀 빨간불이 들어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